안녕하세요. 광교보입니다. 오늘은 사모펀드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. 요즘 라임 자산운용이나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운영하는 사모펀드가 환매가 중지되면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. 아, 사실은 한동안은 이 공모펀드가 수익률이 좋았습니다. 그래서 공모펀드로 돈이 몰리다가 얼마 전부터 그 공모펀드가 수익이 잘 안 나죠.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모펀드로 몰려갔습니다. 그래서 원래는 공모펀드가 규모가 훨씬 커야 정상입니다. 사모펀드는 뭐 일부 니치 마켓이죠.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. 공모펀드들이 2000년대에 좀 수익이 나다가 최근에 이제 수익이 안 나고 있죠. 그거는 일단 공모펀드부터 알아보면 공모펀드는 주로 이제 상장사에 투자합니다. 주로 이제 대형 우량주로 포트폴리오를 짭니다. 그래서 뭐 삼성전자 20%, 뭐 하이닉스 10%, 현대차, 네이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짭니다.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수익률이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. 어떤 펀드 매니저가 운영하든 수익률이 이제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. 대개 포트폴리오가 비슷합니다. 좀 이제 차이가 난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이제 셀트리온 같이 좀 밸류에이션이 어려운 종목들을 어떤 펀드들은 편입을 하고 어떤 펀드들은 이제 적게 편입하거나 편입을 안 합니다. 이제 그럼 차이가 나는 거죠.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거를 많이 넣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안 좋을 때는 바이오가 안 좋을 때는 적게 넣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. 어, 공모펀드는 금감면에서 뭐 철저하게 엄격하게 규제를 합니다. 하지만 규제 안 해도 거의 뭐 대형 우량주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. 누구나 소액도 투자할 수 있고요. 뭐 만 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환매도 뭐 보통 이제 3개월 이전에 환매를 하면 그 환매 수수료를 내야 되고요. 하지만 언제든지 환매는 가능합니다. 반면에 이제 사모펀드는 어떠냐 하면 사모펀드는 주로 이제 상장사도 투자할 수 있지만 뭐 비상장사나 이런 것도 투자를 많이 한다. 그러니까 플러스 비상장사입니다. 그러니까 상장사도 투자할 수 있지만 뭐 비상장사를 투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사모펀드는 뭐 이렇게 주식을 사서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주로 이제 M&A와 관련이 있습니다. 그래서 기업을 사서 합치거나 인수하거나 아니면 되파는 이런 형태의 이제 운영 형태를 보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상 기업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. 그리고 여러 종목을 편입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한두 종목 편입하고 나머지 돈은 뭐 그냥 유가증권 상장 주식을 운영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사모펀드는 말 그대로 사모다 보니까 이렇게 간섭하지 않습니다. 규제가 느슨합니다. 그 정관에 따라서 이제 그 운영을 하는 거지 뭐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간섭하지 않습니다.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1억 이상 자산가들만 투자하고요. 50인 이하만 투자를 받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부자들이 투자하는 펀드입니다. 부자들이 투자하다 보니까 뭐 정부나 금감원이 이렇게 간섭을 안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엉뚱한 일들이 이제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. 그 사모펀드가 그 좋은 수익이 나기 위해서는 일단 믿을 만한 운영자가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운영자가 누구냐? 이 사람이 운영한다면 뭐 믿고 맡길 수 있다. 왜냐하면 정부가 금감원이 규제하는 게 아니라 이 정관에 의해서 자율적으로들 운영하기 때문에 누가 운영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대상 기업을 뭐 미리 정해놓고 펀드를 모집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펀드부터 모아놓고 대상 기업을 정합니다. 근데 이거를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. 뭐 이상한 기업 그 선정하면은 지금 뭐 조국 펀드가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. 그래서 대상 기업을 잘 정해야지 대상 기업을 엉뚱한 걸 정하면 아무리 운영을 잘해도 이게 이제
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. 저도 사모펀드를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운영했을 당시에는 큰 문제는 없었는데 사실 그때도 뭐 이상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저도 그 회사에 그냥 오래 있지 않고 나왔는데 사실은 대상 기업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한두 종목, 공모펀드 같이 여러 종목을 골고루 담으면 위험이 분산되지만은 사모펀드는 대상 기업이나 뭐 대상 투자 대상이 되게 이제 몇 가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잘못 정하면 굉장히 큰 낭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. 뭐 대형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처분이 안 될 수도 있고요. 여러 가지 뭐 소송에 걸릴 수도 있고, 또 사실은 그 M&A 넘어오는 회사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회사입니다. 영업이 잘 안 되다든지 빚이 많다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회사지 정상적인 회사가 M&A에 넘어오지는 않습니다. 또 이렇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 공모펀드 같은 경우는 뭐 상장 주식이다 보니까 언제든지 사서 언제든지 팝니다. 근데 이제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M&A를 대상으로 한두 개 기업만 비상장사도 투자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 몇 달 만에 사서 팔고 이런 게 아닙니다. 보통은 몇 년, 길면 10년 이상 투자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투자할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. 그 과거에 이제 대우건설 M&A, 그러니까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을 이수했죠. 근데 그때 참여했던 사모펀드들도 사실은 현금화를 환매를 다 못한 상황이고요. 또 이제 요즘같이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경제가 마비되는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 항공사에 투자했는데 항공사가 망할 수도 있고, 또 항공사가 뭐 하여튼 이익이 안 날 수도 있고, 또 여러 가지 구조조정에 이제 부딪힐 수도 있고, 그래서 투자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오히려 그 M&A를 해서 기업을 개선하려고 샀는데 오히려 더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뭐 아무도 안 사죠. 여름 같은 경우 뭐 그 아시아나나 이스타젯 M&A 이런 것들도 있듯이 뭐 아무도 안 사면은 이제 결국은 환매 중지, 뭐 디폴트, 여러 가지 뭐 청산 이런 시나리오까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사모펀드가 이제 공모펀드가 부진하면서 사모펀드로 이제 부자들이 많이 몰려갔죠. 그래서 뭐 수익이 나는 펀드도 있습니다. 그리고 뭐 크게 돈 버는 펀드도 있습니다. 근데 지금 국내에 사모펀드가 뭐 수백 개가 넘거든요. 그 중에서 사실은 망가지는 펀드가 더 많습니다. 수익률 뭐 알 수 없죠. 왜냐하면 공모펀드는 거의 뭐 코스피와 비례해서 갑니다. 하지만 사모펀드 수익률은 전혀 예상이 안 되고요. 이 환매, 뭐 비상장사나 부동산에 투자했을 경우는 제때 환매가 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. 그래서 사모펀드는 첫째는 운영자를 믿고 맡길 수 있어야 되고요. 그 다음엔 대상기업 선정을 잘해야 되고 또 타이밍도 좋아야 됩니다. 그래서 사모펀드가 어떻게 보면은 수익이 많이 날 수도 있지만 리스크가 훨씬 큽니다. 공모펀드 물론 수익이 잘 안 나죠. 실제로 우리 공모펀드는 코스피에 비례하는데 우리나라 코스피가 2000을 돌파한 게 2007년입니다. 근데 지금 2020년인데도 2100 왔다 갔다 하죠. 좀 헷갈리네요, 좀. 그러니까 2007년에 2000을 돌파합니다. 근데 2020년 아직도 2100입니다. 그러니까 수익이 잘 안 나는 거죠.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모펀드에 실망해서 사모펀드로 많이 가는데 사모펀드가 사실은 더 위험한 겁니다. 물론 이제 국내 투자자들 대부분이 뭐 론스타나 칼라일이나 뭐 뉴브릿지 이런 것들이
그 수익을 많이 내는 거를 이제 신문지상에서 보다 보니까 야, 사모펀드가 좋은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뭐 론스타나 칼라일 이런 경우도 사실 미국에 별로 투자할 게 없으니까 이제 한국에 와서 투자하는 거고요. 대부분은 IMF 같이 완전히 한국 경제가 죽었을 때 이제 싸게 사서 회복이 되니까 이제 수익이 나는 거지,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사모펀드라고 해서 그렇게 수익이 항상 잘 나지 않습니다. 네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